이번 시간에는 나의 계좌를 망치는 주식 초보들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조금 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손실이 누적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 PER 종목이 좋은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을 주식을 처음에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PER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을 단기 순이익을 전체 시총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PER 값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죠. 근데 그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PER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초보분들이. 그래서 PER이라는 거는 어떤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그 주식의 인기의 척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이 높은 데는 높은 이유가 있고 PER이 낮은 데는 낮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관점에서 종목을 찾을 때는 어떤 단순히 이제 PER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 전환기의 주식을 찾아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든지 아니면은 어, 어떤 수익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든지 그런 전환점이 있거든요. 그런 전환점을 맞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만의 종목을 찾을 거야. 이런 고집이 있는 초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과 동떨어져서 내가 한번 종목을 괜찮은 종목을 찾아봐야지. 뭐 저평가된 종목, 앞으로 뭐 비전이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게 주식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어떤 그 시장과 동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어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을 검색할 때는 그 매매 기준은 오직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으면서 인기도 많으면서 그리고 현재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주식을 찾는 게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HTS나 MTS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인기 순위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에 이제 그 음봉인 종목,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일단은 제외를 한다고 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아니면은 저녁에 단타를 친다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제외할 건 파란색은 제외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중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있죠. 이건 이제 미장입니다만은 미장에서는 이런 잡주들은 초보분들은 거르시는 게 좋고요. 등락폭이 워낙 심해서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건 하나죠. 리게티 컴퓨팅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인기도 많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꽤 나오고요. 그리고 양자라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매매하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 그 종목을 단타든 뭐 중기든 장기든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검색기라는 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검색기를 사용할수록 초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기를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거야.' 이런 생각을 내심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나 환상에 젖어 있는 초보분들이 계세요. 근데 인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실망감이 2 배, 3 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그냥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인제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가 아마 뒤따를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진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야 그때 아마 수익의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발 올라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인제 그거죠. 손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개념
가지고 손절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이 손절선에 닿으면은 그냥 내가 손절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조급해하거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손절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멍하니 보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아마 최적의 손절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고 계속 바라볼 때 그때 그냥 손절하시는 게 아마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손실이 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손절을 했는지, 손실이 났는지 그거를 항상 일지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세일할 때 살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주식을 살 때 단순히 가격만 본다는 거죠. 주식에서 이제 가격이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주식도 200만 원을 갈 수가 있는 거고, 500 원짜리 주식도 10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흐름이나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가는 길목이 있는지 내려가는 길목이 있는지를 이평선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세일할 때 산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추세가 상향인데 잠깐 음봉이 나왔다. 눌렸다. 이럴 때는 세일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떨어졌잖아. 무서워서 인제 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거의 손절하는 시점에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초보는 최고의 저점 판독기이자 최고의 고점 판독기죠.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바로 올라 버리고 참 귀신같이 예 뭐 CCTV 달아 놓은 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제 피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이 아닌 밴드로 매매를 해라. 요런 거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밴드를 정해 놓고서 요 밴드, 요 범위 안에서는 내가 뭐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이다. 요렇게 좀 넓게 보는 고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을 시뮬레이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인제 급락을 했을 때 당황을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를 한 두세 개 정도 시나리오를 먼저 정하고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서 매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의 계좌를 망치는 주식 초보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생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보고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건 꼭 지켜야겠다.'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게 예 그 수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